네, 네. 예.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 그래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보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 책임 정치가 실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 한계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3, 제4 정당들이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지 모르지만 여전히 거대 정당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에 이후에 잘했으면 뭐 이를테면 또 지지해주고 못했으면 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가지고 거대 정당 후보들이 동반 당선되는 양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책임 정치가 실종되게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소선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제도를 손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비례 의석을 조금 넓히고 또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저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는 이건 국회의 과제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죠. 맞아요. 근데 국회에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별로 진전 없이 그냥 무산돼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서 이제 발의를 했던 건데 그래서 87년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거의 전부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손을 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에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는 3월에 하게 되고 지방 선거는 6월 달에 하게 됩니다. 이제 큰 전국적 선거를 한 3개월 만에 2번 치러야 되는 거는 국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따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정해서 한 번에 치르고 그렇게 되면 뭐 선거가 너무 과해가지고 뭐 국력의 낭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제에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서 4년 중임제 정도로 바꿔내게 되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한 해 하고 같이 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정권을 심판하든지 정당을 심판하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논의 때문에라도 저는 개헌 논의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제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 뭐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 선거죠. 대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함께 하기 위한 지방 의원들의 임기 조정이라든지 선거 조정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그래서 차제에 선거만 일치시킬 게 아니라 선거 주기도 통일시키자고 하면 저는 그 대통령의 임기 조항, 제가 내년 선출 조항 하반기 바꿔줄 너무 필요가 늦지 않나 이거지. 그런데 지금은 개헌 문제를 전면에 띄우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역이야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가 더 선차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 되면 또 코로나19가 더 또 발현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글쎄요, 그리고 준비를 잘해서 잘 맞고 그렇게 올해를 넘겨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대선 국면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초입에 그 문제도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의 기존의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다 보니 그렇게 영입 인사를 선거 전략 차원에서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국민적인 명망이 높은 분들이나 유명한 분들이나 또 때로는 뭐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막 발굴해가지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훈련되었는지 학습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막 이렇게 영입해서 선거 전략으로 막 내세우고 했던 예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이 이제 점점 안정화되고 또 국민으로부터 어떤 정당 정치의 신뢰감이나 효능감 같은 것들을 체감케 해서 신뢰를 얻게 된다 그러면 선거 전략으로 영입 인사를 내세우는 그래서 생소한 인물들을 막 발굴해 가지고 내세우는 그래서 뭐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부담이 되고 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영입된 인사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검증 절차나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막 참신한 인물만을 막 발굴해야만 할 정도로 정치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잘 해가면서 학습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을 더 넓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